자, 안녕하십니까. 참치형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5일선을 좀 크게 이탈을 했고, 월요일쯤에 한 요 구간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갔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 21선까지도 좀 일단은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좀 이제 계속 상승을 해오다가 좀 쉬어가는 느낌의 그런 주봉이고, 월봉상으로는 뭐 괜찮죠. 아직은 고점이 3266포인트고 반등장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좀 반등장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코스닥 자, 코스닥 역시 지금 21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 지지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뭐 요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사모펀드가 조금 샀네요. 연기금이라. 그거 외에는 뭐 개인들이 2,557억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430억, 기관이 945억을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1,115억 팔았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하락의 배경에 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뭐 제약 이런 쪽에서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게 좀 지수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월요일 날 월요일부터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카카오를 많이 샀군요. 카카오랑 현대차. 외국인들은 카카오, 현대차, 뭐 LG, 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샀네요. CJ ENM, 뭐 엘생 등등등, SK케미칼, 그리고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LG화학 뭐 등등등. 그리고 기관들은 인버스를 많이 샀네요. 이 기관들은 인버스를 많이 샀네요. 하락에 베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리고 SK,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두산, 녹십자,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샀네요. SKC, 포스코 케미칼, 약간 2차 전지 쪽이랑 반도체 쪽을 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버스. 그래서 일단 외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카카오 이런 것들을 좀 샀고요. 오늘은 제가 할게 이제 현대차 관련 뭐 종목들, 현대차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 뭐 어느 정도로 좀 매수하면 좋을까? 그것을 이제 참치형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랑 이제 애플과 협력에 대한 기대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반면 BMW는 애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애플이 이제 현대차를 이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놓고는 언급이 없었고, 다른 뭐 엉뚱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현대차랑 애플과의 어떤 애플카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뭐 언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의 어떤 EGMP 전기차 플랫폼과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면 높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증권가 분석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현대차와 애플은 시장 예측과 달리 애플과 협력에 대해서는 조용한 입장이다. 뭐 그럴 약간 그 NDA라는 뭐 비밀 유지 계약 조항을 걸죠. 만약에 두 회사가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 비밀 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현대차와 애플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로고도 있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대차만으로 봤을 때 저는 올해의 어떤 그 주도주의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전장 관련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글로비스까지 해갖고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 현대글로비스 이걸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로 매수할까라고 봤을 때, 일단 오늘 현대차 그 외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들어왔고 지금 뭐 한 요 구간에서 산 것 같은데 외인들이 뭐
24만 원에서 뭐 한 요 구간대로 좀 산 것 같죠. 지금 뭐 51선이 좀 꺾여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뭐 지수는 조금 추가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만큼 요 구간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한 오늘의 어떤 그 저가 부분 23만 9천 원에서 요 정도로 만약에 추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뭐 걔까지 메꿀 수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바로 이제 월요일에 반등 나올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요 정도의 어떤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좀 중장기적으로 담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 주식이죠. 20만 원 라인이 이제 다 소화가 되고 이제 돌파된 측면에 있어 갖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요 구간 돌파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28만 9천 원까지 갔는데,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한 요 구간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겠죠. 급등 이후 조정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한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지금 요 저점 라인을 조금 이탈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한 갭은 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뭐 21선까지 열어놓고, 뭐 안 온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열어놓고 좀 분할로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로 분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뭐 한 요 정도로 갭 메꾸는 요런 정도에서 1차, 뭐 더 눌린다라고 하면 뭐 한 요 정도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해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는 이제 장대 음봉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21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현대모비스는 40만 5천 원까지 찍었고, 여기서 좀 물린 매물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이 구간은 이제는 저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열어놓고 매수를 좀 차근차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차랑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봐도 되기 때문에, 올해 어떤 주도주 맥락으로 말이죠. 현대오토에버.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21선은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12만 2천 원 부근부터 요 저점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되겠고, 요 정도 11만 4,500원 요 정도. 어쨌든 뭐 요 구간에선 또 지지가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 11만 4,500원 부근부터 한 12만 2천원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조정이 오면 매수해 볼만 하겠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기대감도 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조금 상승을 주다 다시 이제 눌렸는데, 지금 여기 선형스팬 1 부근을 이제 1 부근이랑 21선, 61선을 좀 지지받으면서 가는 느낌이죠. 요 20만원 구간은 좀 저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 조금 이제 담아봤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눌린다 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지지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이까지 뭐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 구간을 이탈시키면 일단 잠깐 비중 축소를 했다가 다시 더 싸게 매수를 해볼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접전 라인 16만 6천 원, 7천 원 부분. 그래서 요 구간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라인도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기관들이 좀 소폭 사긴 했네요. 그래서 어떤 그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인 만큼 뭐 좀 지수가 좀 받쳐줘야 될 것 같고, 조정 시에 좀 싸게 담아 갈 만한 종목들이면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 현대글로비스 좋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시고요. 네, 참치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